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질투가 난다고요?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순간 왠지 내 자리가 위협받는 느낌. 나랑 있을 때보다 새로운 친구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이는 친구, 질투하는 순간 떠납니다.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왜 질투를 느끼는 건가요?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왜 질투를 느끼지? 사실 저는 살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도 저랑 진짜 절친이 있어요. 매일매일 붙어 다니고 막 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분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저는 질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왜 기분이 이상한가 그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관계 독점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면 되게 질투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중심성이나 경쟁성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질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관계 독점 욕구라는 게 우리 연인 관계에서 연애할 때 보면 연인 관계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얘는 나하고 독점적인 관계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또 사겨. 그럼 되게 화나잖아요. 이렇게 이 관계 자체가 사회적인 계획, 심리적인 계약이라고 1대1로 딱 묶여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관계라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그 꼴을 못 보는 게 맞는 거죠. 심리적인 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친구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꼭 나하고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닌데 관계 독점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 사람은 꼭 나랑만 친해야 돼. 꼭 연인처럼, 남편처럼,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이런 분들은 불안 애착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 경험이 부족할수록 이런 반응이 좀 강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고 또 비교에 민감한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존감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너는 그 친구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지. 근데 나랑 친하게 지내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 그리고 나랑 친한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랑 나랑 비교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새로운 친구로 대체가 될까봐 무섭고 그러면 친구의 관심이 줄어드는 게 꼭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큰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너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도 같은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가 어디 나 말고 딴 사람이랑 지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나 그 사람의 성장이나 그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것보다 내가 더 먼저인 거예요. 내 감정이 더 먼저인 거예요. 친구의 입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좀 더 연락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뢰가 약한 사람들. 쟤네 둘이 나를 뒷담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불안한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얘밖에 없어. 그래서 관계 경험이 좁은 거예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친구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딴 사람한테 가면 내가 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넌 나랑만 놀아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혹은 경쟁자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두고 경쟁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어요. 쟤가 너랑 지내, 내가 너랑 지내. 내가 너랑 절친이지 쟤가 너랑 절친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자꾸 끊어내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죽을 때까지 나랑만 친구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친구는 바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에게 질투가 생기면 숨겨야 하나요? 솔직히 표현해야 하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마음이 뭐지? 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건 당연하지 이러고 생각을 전환하고 나니까 끝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투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해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되게 절친인데 정말 매일매일 만났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좀 덜 만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질투나는 감정을 처음부터 막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친구가 느끼기에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삐져요.
나랑만 맨날 놀다가 너 걔랑 노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막 삐져요. 근데 질투가 나는 마음을 일단 숨기시고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 가볍게 공유하는 거예요. 너 새로운 친구 생기니까 내가 조금 질투가 나는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투는 자연스러운 신호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질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투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좋아서 질투가 나는 거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질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인식하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튀어져 나가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막 이래요.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계속 숨겨라가 아니라 감정을 느꼈을 때 바로 드러내서 나 질투나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질투하나 봐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투하는구나 느꼈다면 바로 삐지는 행동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너 나랑만 놀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내가 스스로 그걸 다스리지 못하겠다면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감정만 얘기하세요. 네가 친구랑만 놀고 나랑 안 놀까 봐 불안했어. 아이 메시지로 내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놔두고 딴 사람이랑 놀아? 이러는 순간 비난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 탓이 되고, 상대방을 탓하면 그 사람은 불편하죠. 네 번째가 친구한테 집착하기보다는 친구가 내 큰 자리를 차지했으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 다른 일들을 못했잖아요. 그럼 비어있는 친구의 자리를 내가 그간 못했던 인간관계, 새로운 취미, 이런 활동들을 늘려서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혹은 친구와 그 친구까지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가 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이 질투는 내가 대체되는 건 아닐까,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한테 나랑 지낸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질투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숨겨서 감정 관리가 안 되면 멀어질 수 있고요.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내가 너무 멍드니까, 마음이 멍이 드니까 사실 조금 섭섭해. 그래도 같이 놀자. 둘만 놀지 마. 라든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뭔가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새로운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은 되게 빠르게 바뀝니다. 친구가 생기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새 친구 하나 더 생겼구나. 그럼 저 사람이랑 놀면 재밌겠다. 야, 너 새로운 친구 생겼으면 나랑도 놀아. 같이 술 한잔 하자. 아니면 나랑 같이 뭐 밥 먹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내 친구랑 친해진 이유가 있듯이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랑 친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셋이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통점을 찾아서 셋이 놀면 됩니다. 경쟁자에서 동료, 친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내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내 친구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친해지면서 내 친구랑 새로운 친구랑 둘의 관계, 내 친구랑 나와 둘의 관계가 있다면 나도 새로운 친구랑 둘의 관계로 1대1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셋 다 한 명 한 명씩 각자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셋이 친해지더라도 그 누구하고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셋이 만나면 둘이 얘기하면 한 명이 소외되고 또 둘이 얘기하면 또 한 명이 소외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세 명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주제가 아닌 이야기 혹은 셋이 동시에 아는 인간관계가 아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또한 확장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친해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친구와 싸운 시간, 추억, 그 모든 경험들을 새로운 뉴페이스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싸운 그 깊은 관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깊은 우정, 전후회 이런 것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100% 다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친구와 이런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안 맞았지만 이런 부분은 저 새로운 친구가 맞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내 친구가 내가 소개한 친구랑 더 친해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와, 저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내가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둘이 아주 중마고우가 돼가지고 되게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되게 그 서운한 감정이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인들이 그런 실수를 좀 안 하기는 해요. 소개를 해줘도 나를 빼고 둘이 더 친해지는 케이스들보다는 오히려 셋이 같이 친해지는 케이스가 더 빈번해지더라고요. 아직은 미숙한 나이니까 내가 소개한 친구랑 잘 맞는다고 더 친해지고 내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는 아직은 미숙해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소외될 때 두 사람이 일부러 나를 배제하는 건가, 일부러 나를 따돌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냥 처음 만나서 새로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린 느낌이 생긴다면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사실 너네들이 나를 일부러 빼고 만나는 줄 알았어. 되게 좀 서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그냥 둘이 더 친해지고 일부러 따돌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질투로 반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흔들리는 거죠. 내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중간다리 역할에서의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 친해졌어요. 나 때문에 만난 친구가. 그러면 야, 너네 둘이 친해져서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 오히려 셋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질투하면 셋이 더 자주 못 만나게 되고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만 빼고 친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상이니까 이거 갖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상이지만 이걸 갖고 바로 삐졌어 이런 거 마시고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계속 소외가 된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더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절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절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 상황 테스트예요. 내가 큰 실수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친구가 내 곁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가족으로 아끼는 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친구가 달려와 주는가. 이건 진짜 절친이거든요. 근데 가짜 절친은요, 나의 성공, 나의 실패에서 드러나요. 가짜 절친은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되게 나의 실패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로하면서 힘들지, 힘들겠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얻는데, 진짜 절친들은요,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 이렇게 축하를 보내는 사람들이 진짜 절친입니다. 내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가짜 절친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두 번째가 불편함 공유 테스트예요. 서운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 사실 지난번에 너랑 만났을 때 너의 친구가 나한테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사실 좀 불편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절친은 진짜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신경을 쓴다면 진짜 절친이에요. 근데 야, 네가 착각했겠지, 그 친구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바쁘고 새로운 관계가 생겨도 중요한 순간에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장례식 이럴 때 진짜 절친들은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달려옵니다.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래서 내내 같이 있어주죠. 근데 가짜 절친은요, 미안해,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되게 힘들고 위급 상황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런 일이 생겨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전화했을 때, 그래,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이러면 진짜 절친인 거예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솔직하게 나한테 불편한 걸 얘기했을 때 견디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우선인 사람, 이게 진짜 절친. 네, 세 가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의 새로운 친구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 친구가 전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지금 친하다고 내년에도 계속 붙어 다니고 내후년에도 계속 붙어 다닌다, 그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친구에게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고 나한테도 새로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이 발전되는 거고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친구의 새로운 친구, 그리고 나의 새로운 친구를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